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인의 삶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그 30년 제가 영상 2개 정도 올려드렸는데 30년 된 구형 지방 소도시 구축. 네, 드디어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박수. 네. 아, 이게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은 되게 안 들이고 싶으면서 또 전세가는 또 최대로 밟고 싶은 네, 그랬던 물건이었는데 어저께부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좀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하면 많았고 또 없다고 하면 없었던 물건인데 신경이 없었던 물건은 아니네요. 제 신경이 많이 썼던 물건이네요. 네. 그리고 그동안 낙찰받았던 집들 중에 가장 많은 수리비가 들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가장 많은 플러스 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집이 생기고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는, 네, 그랬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낙찰받았던 과정, 그리고 뭐 세세한 수리 비용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면서도 현금 유동성을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낙찰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자산이 늘어나면서도 현금이 더 늘어나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런 식의 투자를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더더욱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뭐 깡통주택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이 자산들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찾고 더 많은 공수와 이런 것들을 드는,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제가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세 세팅을 해서 하더라도 제가 현금이 발생시키더라도 이 시장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는 거죠. 제가 매수하는 가격과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에 이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러피 세팅이 되고, 또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에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다 염두를 하시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시장 가격보다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 가능한 것이고, 세입자분도 오히려 제가,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제가 어찌됐든 그 세이브된 금액을 활용해서 뭐 더 많은 수리야 이런 것들을 해드림으로써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거주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다 합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모두 다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지금 가격보다도 이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뭐 최소 2년 또 그 이상으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전세금을 받아서 뭐 이거를 뭐 수익을 뭐 세입자분한테 피해를 준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네. 결국에는 세입자분도 좋고 저도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의 가치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좀 걱정돼서 미리 좀 그 얘기 한번 먼저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 물건이 좀 재밌었던 게 요거는 제가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맥주 한잔 먹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정보라 지워놨고요. 요 문구가 재밌었어요.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네,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 매각 입찰 공고에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유찰이 났어요. 네, 다 유찰이 났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한번 이쪽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담당자한테요. 그리고 그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사실 처음 입찰 공고가 올라왔을 때는 그 입찰 가격, 그 최저 입찰가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거의 시세와 맞는 그 정도 가격에서 결국에 아무도 입찰 안 해서 다 유찰이 됐는데 그 유찰되는 동안 이 시세가 한 2천만원, 3천만원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서 그냥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있는 구간에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문구에 지금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라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의외의 답변이 왔어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공고를 올려놨느냐? 자기네가 이제 이 양식을 하나로 쓰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매각했던 부동산에는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담당자가 사실 이 뭐 온비드의 자산을 처분하는 요거는 어찌됐든 뭐 그 국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물건이 아니고 이제 그 특정 법인에서 쓰던 사택을 매각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주 업무가 아니었던 거죠.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활용했던 양식을 가지고 이제 공고를 올려놨는데 알고 보니 그 양식이 잘못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찰이 됐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와의 전화 한 통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또 약간 그 법원 경매하고는 조금 다른 또 이제 공매의 또 요 매력인데 담당자가 이게 전문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 그 담당자분들하고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전화 한 통화로 어떻게 보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제가 참 저도 이제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서에도 이 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면 뭐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한다라는 문구를 이제 명시를 해뒀어요. 그 정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담당자들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담당자들하고 꼭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됐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이 물건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물건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고요. 처음 그 물건 사항은 처참했죠. 처참했어. 네, 요건 제가 청소한 거고, 맨 처음 사진 어딨냐. 네, 요런 상태.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제 그 한쪽 그 벽면에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수 흔적이 있었고, 요것도 이제 이 집이 유찰되게 된 가장 큰 계기였어요. 그래서 요 누수 흔적이 있었고, 요거를 이제 이 법인에서 몇 년 동안 이 사택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이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 자기네들도 모르게 이렇게 누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 벽지 운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누수들이 있었는데, 요 부분도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설비팀이 있는데, 그 설비팀이 이 사택을 점검하러 왔었고, 요 누수는 몇 년 전에 발생된 거고, 그때도 이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여러 집이 피해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누수에 대한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그 법인의 이제 설비팀에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엉망이었고, 화장실 요거 이건 왜 뜯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 썼는지, 누군가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 부러뜨렸을 텐데, 화장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런 상태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집.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집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방 소도시였고, 그리고 너무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였었고, 그리고 또 사이즈 역시 40평에 해당하는 이제 대형 평수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내가 2년 뒤에 가져갔을 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도시가 이제 최근 조금 좀 훈풍이 불어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추세여서 요거를 지금 그냥 세금 77%를 각오하고 매도를 할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세금 77%의 압박은 좀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매도는 제가 포기를 했고, 전세 한 바퀴 혹은 이제 뭐 그 이상을 두고 이제 매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 결정을 하기까지 또 제가 이 도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근데 뭐 그분들의 의견은 사실 참고사항이지
오히려 그분들이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아실이라든지 호갱노노 이런 어플들 통해서 이제 저 나름으로 분석을 해서 한 2년 정도를 끌고 가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전세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하자는 이 부분이었어 가지고 제가 얼렁뚱땅 제가 스스로 도배를 했어요. 그때.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던 건데, 그래, 나름 깔끔하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요 경우 제가 도배한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우선은 긴급하게 요 부분만 도배를 하고, 그리고 요 소도시의 특징이 전세가 씨가 말랐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전세가 뭐 5층짜리 주공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많이 고쳐드리지 않더라도 우선은 뭐 생활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이게 전세가 나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거를 도배를 해드리고 전세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예, 요 벽지. 네, 벽지. 요건 제가 청소 열심히 한 겁니다. 네, 나름 청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뭐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벽지, 요건 클라스. 네. 네, 그래서 벽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언제적 장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장들.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원래는 이렇게 상태로 놓으려고 했는데 네, 역시나 잘 들어오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리를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우선은 지금 전반적인 그 상황,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거를 매입을 1억 1250만 원에 네, 매입을 했습니다. 네, 1억 1250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이제 가장 좀 시급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도배장판이었겠죠. 도배장판. 네, 도배장판 요거 제가 장폭 합지 그리고 네, 1.8T 장판 네, 요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크다. 네, 사이즈가 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요 비용은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이 들어서 네, 요렇게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네. 네, 요 250만 원 들어가지고 요거 도배. 요 250만 원도 이게 대형 사이즈다 보니까 비용이 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또 현장에서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진행을 했고, 역시나 도배장판만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네, 꽃무늬 네, 요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컨디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거 제가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안 살다 보니까 이거 버리는 게 진짜 일이었어요. 이거 버리는 게 진짜 일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쪼개가지고 혼자서 낑낑대면서 버리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막 뭐 좀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해보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봤는데 역시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거 분해해가지고 요거 3등분 해가지고 네, 요거 버리느라 진짜 애 좀 먹었습니다. 어찌됐든
250만원 들여서 요 도배장판 이렇게 깔끔하게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급했던 게 이제 화장실. 네, 이 컨디션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뭐 쪼개져 있고요. 네.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제가 수리를 싹 해드렸고, 네, 화장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제 사진 나와가지고 지워놨어요. 네, 화장실, 사실 비앙코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했다가 요즘에 조금 질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뭐, 실물 봤을 때, 굉장히 공사가 잘 됐고, 요거, 화장실 2칸, 네, 진행해드렸고, 또 이것도 불행하게, 안방 화장실은 좀 크기가 조그마면 비용을 좀 세이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무식한 대형, 구축 대형이라, 또 안방 사이즈도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안방 욕실이라 그래서 조금 더 세이브할 수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못해서 그냥 거실 욕실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품으로 결제를 했어요. 네, 또 나름 좋은 걸로 해드렸습니다. 이누스로 했고,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롯데 홈쇼핑으로 하면 이제 39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350만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잘 결제했던 것 같아요. 네, 화장실 2칸 350만원. 네, 요거는 제가 정말 잘했어요. 네, 요거 화장실 2칸에서 350만원 들었고, 네, 아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해드리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싱크대. 네, 싱크대. 네, 싱크대. 네, 싱크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싱크대는 되게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들어오시는 분들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하자가 이 집을 너무 오래 비워서 여기가 동파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물 틀면 바로 이게 수도를 이제 그 집에 수도를 연결하면 이게 바로 물이 새가지고 결국에는 이 싱크대 전체를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싱크대. 그래서 싱크대가 요렇게 바뀌었죠. 사진 한 장밖에 없나? 네, 이렇게 싱크대 제가 또 나름 신경 써가지고 또 한샘으로 또 넣어드렸어요. 네, 싱크대는 제가 요거를 결제했습니다. 네, 요거 결제해서 지금 하이마트에서 이제 2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210만원에 결제를 했어요. 네, 210만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싱크대가 이 기역자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기역자까지 해드리면 좀 비용이 더 추가돼서 나름 일자로 요렇게 여기 잘렸는데 요렇게 냉장고장 들어가는 일자로 교체를 해드렸고, 뭐 한 가지 팁 말씀드리면 원래 이 미터가 되게 중요한데 요 냉장고장이 요만큼 들어있는 거는 이만큼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210만원 정도에 어떻게 보면 40평대 아파트 주방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었고, 또 제 나름으로는 어찌됐든 좀 브랜드 있고 좀 좋은 걸로 넣어드린다고 생각해서 한샘으로 넣어드렸고, 네, 요 형태에서 요렇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는 210만원 들었고, 이 싱크대가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부수적인 비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수도 내림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그 싱크홀 부분에 아예 그 수도 꼭지를 내리는 거 10만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뭐 높이가 뭐 슬림한 그 상판이어서 뭐 높이가 안 맞는다 그래서 뭐 그것도 5만원 추가로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 225만원. 싱크대가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노력을 하면, 뭐, 비용을 세이브하고, 또 다른 것들 포기하면 비용이 뭐 추가되는 게 크게 없는데, 싱크대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싱크대가 스트레스 받는 게, 또 타일 작업이 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돈이 아까웠던 게 여기도 이렇게 타일을 붙여놨어요. 여기도 이만큼 그리고 또 이만큼 타일 붙여놓고 또 그 와중에 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타일 작업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 나름으로는 또 뭐 그냥 약간 뭐 피아노 건반처럼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 그래서 이렇게 요런 걸로 타일 작업 해드렸고, 여기 냉장고장 옆에도 이렇게 타일을 싹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타일이 40만원. 요거 맨 처음에 한샘에서는 자기네들 50만원 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 화장실 하면서 그 화장실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화장실에서는 40만원 달라 그래서 화장실 이누스로 해가지고 40만원 요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것들 비용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세입자분께서 이제 그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또 신발장도 되게 그 우리 아까 제가 3등분 해가지고 버린 그 신발장 그 버리는데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딱 저 색깔로 신발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철거를 해주시라 그래서 그거 철거 5만원 해서 드렸습니다. 그거 5만원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일러. 이 집이 5년 동안 비어있는 바람에 다 동파가 났어요. 다 동파가 났고, 그리고 보일러도 또 동파가 나서 결국에는 보일러도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해드렸는데, 보일러는 맨 처음에 제가 뭐 콘덴싱이나 이런 걸로 안 해드리고 제일 저렴하게 하려고 이제 그냥 가스 보일러, 일반 보일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또 기존에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었고, 또 뭐 굴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거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일러의 단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콘덴싱 보일러로 제가 놔드렸고, 콘덴싱 보일러 90만원. 콘덴싱 보일러 90만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분 관리비 적게 내시라고 제가 그거 드렸고, 또 이제 또 말썽이었던 게 이제 분배기가 또 말썽이었어요. 그래서 분배기에 막 물샌 흔적이 있다. 그리고 싱크대가 설치되면 분배기 교체 나중에 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이 집에 막 제가 최대한 이제 신경을 덜 쓰고 싶어서 그럼 분배기도 교체를 해주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배기도 맨 처음 견적보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뭐 그 분배기 하시는 분도 조금 억울해 하시긴 했는데, 이 분배기의 숫자가 너무 많대요, 저희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정도 개수의 분배기가 안 나오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근데 당신 집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별도로 또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돼 가지고 분배기 35만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원래 보일러를 제가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요 분배기는 아예 없었던 비용이고, 보일러는 제가 이상이 있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일러 부분에서 이제 70으로 끊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일러 관련에만 125만원 요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이때 짜증 좀 많이 났어요, 제가. 어쩔 수 없었고요. 그 다음 요 등 2개. 요 등도 그냥
기존 등을 활용을 그냥 잘 되면 뭐 문제없게 활용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쪽 등은 그 도배하시는 분들이 이게 철거하다 보니까 이 등이 너무 오래돼서 다 사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이거는 다시 못 붙이겠다 해서 버리셨고, 요거는 뭐 다시 붙여서 활용은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요거랑 아까 그거 2개, 요거는 제가 직접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요 작업을 해 드렸고, 사실 원래 현장 준비를 해서 갔으면 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는데, 사실 등은 안 해드리려다가 그냥 세입자분 잘 사셨으면 좋겠어 제가 등 작업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전등 2개 가격 9만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집 앞에 있는 조명집에서 샀더니 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이것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등 9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뭐 요거와 별개로 요런 소소하게 요런 것들, 요 콘센트 작업,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제가 해드렸고, 네. 그리고 뭐 문제되는 여기도 제가 했고, 요 집이 요 콘센트는 사시면서 좀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했던 것들은 그대로 활용을 했고, 이 집이 하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막 110V 코드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맹지 콘센트로 해가지고 다 작업을 해드렸고, 또 문제되는 부분도 제가 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드렸고, 전세 복비는 28만원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0.1% 깎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등기 등록을 위한 법무사비도 15만원 네, 정도 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셀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출을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셀프로 하는데,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매도를 했던 법인에 좀 이슈들이 있어서 법인과 협의해서 법무사로 진행하기로 했고, 법인에서 좀 법무사분도 잘 소개시켜 주셔서 법무사비는 조금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총 비용이 요 정도가 들었고요. 네. 요거를 다 합치면 우선 비용만 발생 비용이 1047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낙찰받았던 집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리비가 발생이 됐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계속 뭐 제가 이렇게 막 순순히 이렇게 다 고쳐드리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비용이 이렇게 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매입은 1억 1250만원에 매입을 했고, 수리비 및 비용은 총 1047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전세를 얼마에 세팅했느냐, 전세는 1억 4천만원에 세팅을 했습니다. 네. 결국 제가 매입을 하고 수리를 한 비용을 전세가에 제하더라도 약 1700만원 원의 현금이
발생되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전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리를 해드렸고, 1,7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발생되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요 30년 된 구형 구축 대형 요 세팅을 요렇게 끝이 났고요. 원래 이 1,700만원 가지고 뭐 할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1,700만원 가지고 뭐 할까. 원래 차를 되게 바꾸고 싶어서 요걸 차를 바꿀까 이렇게 했었는데, 좀 미래를 위해 더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1,700만원 발생된 현금에다 조금 더 금액을 더해서 그 지역의 분양권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 우선 아파트 하나를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전세를 세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산을 거의 제가 현금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과연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며, 과연 돈이 남느냐, 이런 게 있으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실제로 들어갔던 비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저보다 능력자분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맨 처음에 되게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전세로 경매 잔금을 치를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되게 옛날에는 되게 고민이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되게 의문이었어요. 의문이었는데 답변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합이 잘 맞아야 한다. 네. 사장님 플러스 혹은 실장님 합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는 그 부동산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 부동산 사장님, 실장님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등기를 가져와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네, 믿고 걸러라. 믿고 걸러라. 네, 믿고 걸르고, 이제 소장님들 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섭외를 하고, 그리고 제 상황을 잘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그 낙찰받은 상황에서, 물론 이거는 그 기존에 저한테 이 집을 매도했던 법인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신 겁니다. 수리도 뭐 당신 일정을 우리한테만 공유를 해주면 뭐 무리 없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뭐 맨 처음부터 이렇게 흔쾌하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수리는 단 하루 만에 다 해라, 혹은 또 등기를 가져간 다음에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 나름으로 또 읍소를 했죠. 네.
사장님 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전세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잔금 내기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알겠다 하면서 또 도와주셨어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협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다 납부를 하고 등기를 어저께 다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등기를 대출 일으켜서 이제 등기를 가져온 다음에 전세를 세팅해야 되는 거냐. 이제 뭐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도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전세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으면서 그날 동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요 경매로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전세 세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뭐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물건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리를 했고 어떤 마무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저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이 좀 경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초보이시거나 뭐 제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은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네, 또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요. 네, 벌써 또 새벽 5시 반이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요거 또 필 받아서 영상 하나 제작하고요. 요거 제가 지금 좀 또 경주에서 또 하나 고생 중인 물건이 있는데 그것도 좀 추가적인 컨텐츠들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